예,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월 1일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홍준표 후보가 서대전 공원에서 유세를 합니다. 서대전역 내거리, 서대전 내거리역이죠. 지하철 서대전역 내거리, 서대전 내거리역 1, 2번 출구로 나가면 서대전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준표 교수의 유세가 있으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30일, 29일 이런 때 유세 도중에 한 말이 참 의미도 있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인천 지역에서 유세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도 겁이 난다.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 안 시키려고 온갖 지랄들을 많이 한다. 지랄들을 한다고 언론들이 아주 홍준표 후보 대통령 되는 것을 방해 많이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백도 없고 아무 세력도 없고 강해져야 하는데 그걸 보고 국민들이 홍준표는 강성이라고 한다. 나는 특권 행세하는 사람, 부패한 사람, 권력자들에게는 강성이지만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다. 이게 진짜 사나이죠. 진짜 사나이는 나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하고 그것이 진짜 사나이고 인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신문이고 방송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아침에 내가 세운 방향대로 페이스북 하나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관심 없다. 어차피 우리 자체 조사에서는 양강으로 간다. 이제 자체 조사 이렇게 할 때 문재인하고 나와 둘이 싸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환경 여론조사가 자기들끼리 짜고 한다. 어떻게 하면 홍준표를 비틀까 떨어뜨릴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은 얼마 전까지 내 지지율이 8%였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8%라고 주장을 해요. 집권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29일 날 경남 김해 수로왕릉 앞에서 유세하던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경남도지사 시절 내가 좌파에게 많이 당했다. 그랬습니다. 좌파들이 우리 집 앞에 와서 물러나라고 대모를 하지 않나. 내가 경남도 빚을 다 없애주고 50년 먹고 살 걸 마련해주고 청렴도 꼴등을 1등으로 만들고 그래 했는데 내가 퇴임하는 날 그 좌파들이 와서 소금을 뿌려야 됐다는 겁니다. 에라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에라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한마디 해줬습니다. 도둑놈의 XX들이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도둑놈의 새끼들이라는 말이죠. 나는 내 성질대로 산다. 성질 참으면 암에 걸린다. 제 아내가 이거 듣고 이거 읽고 엄청 웃었습니다. 성질 참으면 암에 걸리는 건 맞아요. 성질 날 땐 화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따지지 않는다. 성질대로 하고 안 되면 집에 가면 된다. 할 일은 꼭 하고 만다는 것이죠. 안 되면 그만 두면 될 거 아니냐. 대한민국은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제 열흘 남았다. 열흘 남았는데 내 한번 이 판 뒤집어 보겠다. 이렇게 아주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 유세에서 한 말도 유명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지금 대구가 폭발을 했다. 부산이 뒤비졌다. 이런 말을 했고요. 자기가 18살 때 아버지가 빚을 내가지고 서울에 학교에 보내주는데 그 돈, 자기가 쓸 돈은 14,000원이라고 해요. 14,000원. 나머지는 학비고, 이제 등록금이고, 그래서 14,000원 가지고 서울 생활을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수돗물로 배도 채우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왜 서민 대통령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데, 나는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떠돌이 장사하고 그러다가 울산에 가서 경비원, 야간 경비원
하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어머니가 자기를 39살에 자기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귀하게 키우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망했으니까 고생이 시작이 됐고 7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행상을 다니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너무나 뼈저리게 쳐넣기 때문에 서민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 800원을 받던 경비원의 아들 그리고 까막눈의 엄마의 아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산을 1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 뭐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성장을 했죠. 완전히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나는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내 어머니 이렇게 언제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살았고 독고다이로 살았다. 독고다이라는 말은 이제 특공대라는 말이에요. 특공대로 살았다. 특공대는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 특공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나를 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악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하던 사람들 대통령 후보가 되면 뭐 김대중 씨도 이해창 씨도 김영삼 씨도 모두 부모의 묘를 이장을 했는데 좋은 명당 자리 찾아가지고 이장을 했는데 나는 우리 부모 묘가 공동묘지에 그대로 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물어봤다. 내가 이 다음에 잘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묘 좋은 자리 써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내 팔자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묘를 왜 좋은 데 쓰냐? 그냥 놔둬라. 그래서 나는 아버지 유언대로 아직까지 공동묘지에 그냥 놔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홍준표의 천운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뭐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도 그냥 대통령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야 되는 것인데 과연 하늘이 돕는 사람인지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지금 사람들이 다 문재인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이 도우면 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면 강단과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될 사람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이런 안철수를 말하죠. 안철수가 뭐 사드 배치 반대했다고 또 그러다가 또 북한이 막 도발을 하니까 사드 배치 찬성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갈지자 걸음을 해도 안 되고 친북이 되면 큰일이다. 이 친북은 이제 문재인 씨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죠. 월남이 패망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는가? 이 문재인 씨가 그의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월남이 패망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 월남이 공산 월맹에게 패망을 했죠. 자유월남이. 그때 희열을 느꼈다고 자기 자서전에 썼습니다. 이러니까 공산주의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아니 월남이 패망했는데 왜 희열을 느낍니까? 같은 자유민주국가에서 비통하게 하고 아주 안타깝게 여기에 드는 건데 이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면 되겠는가? 그리고 대통령 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북한이 주적인데 주적이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도 모자라서 태상황까지 모신 사람을 대통령 시키면 되겠는가? 안철수를 말하죠. 안철수 씨가 이제 박지원 씨를 이렇게 손을 잡고 국민의당 했고 거기다 이제 김종인 씨가 아직 갔습니다. 김종인 씨. 그래서 이 홍준표 씨는 박지원 씨는 상황, 김종인 씨는 태상황. 그래서 이 뭘 하려고 그러면 상황 결제 받아야지, 태상황 결제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또 자기가 대통령 되면 뭐 3년만 대통령하고 뭐 개헌을 해서 또 다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돈 많이 드는 것을 3년 하고 또 다시 대통령 선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
안 하면 안 했지 사내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서 뭐 하겠냐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이 어린애 손 꼭 쥐고 내가 그냥 가만 안 두겠다고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김정은이 뭐 홍준표 씨의 아들뻘이죠, 아들뻘. 그러니까 아주 낮잡아 보고 아주 딱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개성공단 1천만 평을 하겠다고, 1천만 평을 확대하겠다고 그러는데 1천만 평 해가지고 5년 동안만 북한을 지원하면 100억 달러가 북한에 간다. 100억 달러. 100억 달러. 100억 달러면 10조인가요? 10조? 계산 10조 같아요. 10조. 10조. 지금 6조, 6, 7조가 북한에 갔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6, 7조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6, 7조가 북한에 갔는데 그거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10조가 더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죠.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검사들 비판했어요. 검사들. 요즘 검사하는 애들 보면 바람이 불기 전에도 눕니다. 원래 풀은 바람이 불어야 눕는데 바람이 불기 전에도 검사들은 눕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치의 눈치를 봐가지고 정치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아도 알아서 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 제일 먼저 손볼 게 검찰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 이 검찰들은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 어떤 놈이 누군지 난 다 안다. 다 하니까 검사, 내가 딱 대통령 되면 그냥 손을 보겠다고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사권 분리 추진한다고 했어요.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어가지고 경찰 20만 명 가까이 되는 경찰을 한 10,000명 정도 되는 검찰을 막 떡주무르듯 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또 넘겨주고 최소한 넘겨주는 거예요. 분리를 해서 경찰도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검찰이 마음대로 못하지 권세를 못 부리지. 수사권 독립을 지금 추진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3대 적폐 세력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종북 세력, 두 번째는 강성 귀족노조, 세 번째는 정교조다. 이 종북 세력, 강성 귀족노조, 전교조에 관해서 말하는 거, 지적하는 것은 정치계에서는 완전히 금칙어에 해당한 금기사항이라고요. 하도 세가지고요. 전교조에서 뭐라고 말하고, 강성 귀족노조에 뭐라고 말하고, 종북 세력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들이 들고 일어나고 공격해야 돼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안 그래도, 나는 대통령 되면 이들을 반드시, 완전히, 손을 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 종북 세력, 강성 귀족노조, 정교조가 탄핵의 주체 세력이다. 이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권을 하면 1년 동안 조직폭력배, 고리대금업자, 지역의 토호 세력 이런 사람들을 세탁기에 넣고 다 돌려버리겠다고 홍준표 세탁기 1년 동안 가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흉악범 모든 사형수가 아니고 아주 흉악한 짓을 누가 봐도 이게 흉악범이다. 이런 사람들은 즉시 사형 집행을 하겠다. 지금 20년 동안 사형 집행 안 하고 다 먹여주고 잡혀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흉악범은 사형 집행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관해서 민주당, 정의당 이거 뭐 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에이즈가 14,000명이 지금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에 14,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이제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절대 못하도록 막겠다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이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아주 벼르고 있죠. 벼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이 되면 이건 절대 통과 못하게 막는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일자를 12월 9일이라고 대통령 선거 12월 9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중들이 12월 9일이 아니고 5월 9일이요, 5월 9일이요. 그 옆에 있는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와서 5월 9일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아직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고 12월 9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박근혜는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극도의 건강이 나쁘다고 하는데 병원으로 데려가서 이제 가려면 구속정지, 집행정지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 치료하러 구속 집행정지 검찰이 이렇게 병원에 데려가면 그거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고 이래가지고 국민들 여론이 문재인에게 불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당선에 지장이 될까봐 검찰이 이렇게 치료도 안 해주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검찰을 손보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날 이제 후보직을 사퇴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홍준표 지지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7일에서 29일 날 여론조사한 것인데 리얼미터가 발표한 것입니다. 문재인 42.6, 안철수 20.9, 홍준표 16.7, 심상정 7.6, 유승민 5.2, 조원진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가 안철수 후보는 최고치를 기록한 4월 10일 38.2% 이후 지속적인 하락이 이루어지고 문 후보 절반 아래로 떨어졌고 홍 후보와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그리고 보수층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홍준표 후보 46.8%, 안철수 후보 19.0%로 홍 후보가 안 후보를 큰 격차로 이기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이제 그동안 보수층이 안철수를 해야 돼 홍준표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안철수 많이 지지했거든요. 이제는 확실히 보수층이 안철수를 떠나서 이제 홍준표에게 집결하는 것이 여론조사 수치로도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TV조선이 매트릭스에 의뢰해가지고 28일, 29일 날 조사한 것을 보면 문재인 39.8%, 안철수 21%, 홍준표 15.4%, 심상정 7.2%, 유승민 4.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이 그렇게 아주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것은 아니고 홍준표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유권자 분포가 나왔는데요. 2030 세대, 19세 이상, 30세 세대까지 지난 대선보다 58만 명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58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애를 적게 나니까 젊은이들이 죽어들어요. 반대로 5,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지난 대선보다 200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일단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한 이런 유권자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이게 방송 이런 것만 보고 SNS 이런 거 봐가지고요. 그냥 좌파들이 선전하는 것에 이제 세뇌가 된 것이 문제입니다. 젊은 애들이 또 JTBC 좋아하거든요. JTBC예요. 손석희 말 잘하니까 그게 매료돼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거짓말 방송하는 것까지도 그냥 다 그대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최순실 태블릿 PC 그거 조작 방송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거 인정도 안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2030 세대를 제대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가르쳐서 인식이 이제 바꿔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들이 지들이 똑똑한 줄 알고 있는 애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어떻게 잘 젊은 세대에게 전해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시키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이 할 때 이번에 안보가 중요하니까 안보,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남북 지금 극한 대결로 가는데 안보가 중요한데 이 안보 대통령이 누가 좋겠느냐. 안보 대통령. 그것을 강조해서 자녀들을 설득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